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중국 심판진 간의 긴장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요 소식은 바로 중국 심판 만인과 그의 동료들이 한국 팀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카타르 2023의 조별리그에서 대한민국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카타르 도하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렸죠. 그러나 경기 전부터 심판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주심과 부심 모두 중국 출신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황인범 선수의 전반 39분 골로 대한민국이 앞서갔으나 후반 6분 바레인의 라샤 시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일시적으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후반 11분에 김민재 선수의 패스를 받아 멀티골을 기록했고 23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에는 심판진 배정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중국 출신 심판 마닝이 주심을 맡았고 부심으로는 접해 이와 장청 심판이 참여했습니다. 비디오 보조 심판은 일본 출신 아라키 유스케였습니다. 이런 배정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축구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 경기에서의 심판 배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시안컵 경기에서 주심의 판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파울과 옐로 카드에 관한 판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팀은 경기 초반부터 이러한 판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박용우 선수가 경고를 받는 등 한국 팀은 연이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 13분에는 김민재 선수가 상대 미드필더 모하메드 마론을 막는 과정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판정은 주심 마닝의 지나친 판정으로 여겨졌고 많은 이들이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가 정상적인 몸싸움으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비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경고를 받아 수비진에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바레인 팀은 한국의 수비 불안을 노리며 날카로운 역습을 펼쳤고 한국 팀은 더욱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전반 29분에 이기재 선수가 경고를 받자 한국 수비진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반면 바레인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정을 받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경기 도중 이강인과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공격진은 여러 차례 상대 선수들에게 밀려 넘어지거나 부딪혔으나 심판은 카드를 꺼내지 않아 경기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 27분 이강인 선수가 넘어졌을 때는 경고나 파울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았고 전반 30분 황인범 선수가 거친 태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내려지지 않는 등 심판 판정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눈에 띄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과 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에게 가격당하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레인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판정을 받으며 더 공격적이고 거칠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발로 차이고 어깨로 얼굴을 가격당한 상황에서도 주심은 카드를 꺼내지 않았죠. 한국 팀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에만 무려 3장의 옐로 카드를 받았으며 후반에도 2장의 옐로 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바레인 팀은 단 하나의 카드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판정 차이는 경기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났고 한국 팀에게 큰 불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옐로 카드로 인한 선수 교체를 강제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경기 중반에는 이기재 선수를 먼저 교체했고 이강인의 추가 골 이후에는 김민재와 조규성을 대신해 김영권과 홍현석 선수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막바지에는 박용우와 박진섭이 교체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클린스만 감독은 중국인 심판의 옐로카드 부여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많은 카드를 받아 경기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후반에 이기재나 김민재를 교체하는 결정은 심판의 무분별한 카드 부여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한 옐로 카드가 8강 토너먼트부터 자동 삭제되지만 한국은 이미 1차전부터 주전 선수 5명이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심판의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인 소우는 지난 15일 열린 한국과 바레인의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경기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심 마닝의 심판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그의 판정이 경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닝 주심은 한국의 주장 손흥민을 포함한 주전 선수 10명 중 5명에게 경고를 부여했으며 반면 바레인 선수들 중에는 2명만이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시안컵 역사상 최다 경고 기록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소우는 특히 전반 30분 동안 바레인 선수들에 대한 엄격한 판정으로 한국 선수들이 연속적으로 옐로 카드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프타임 이후에도 마닝 주심은 손흥민 선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아시아 심판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기의 추가 시간에 토트넘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다이빙을 시도했을 때 옐로 카드를 부여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마닝 주심은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인물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팀에 큰 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심판 판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보여줍니다. 한국 팀은 후반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로 3대1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는 마닝 주심을 카드 마스터라는 별명으로 지칭하며 중국 슈퍼리그 팬들에게 그의 카드 사용 빈도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별명은 마닝 주심이 심판으로서 용감하고 결단력 있게 카드를 사용하는 스타일을 가리키며 그가 카드를 펼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우는 마닝 주심의 이러한 카드 사용 스타일이 한 경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중국 대표팀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팀의 내반 운전에서 한국인 심판이 마닝과 유사한 스타일로 카드를 사용한다면 중국 선수들이 퇴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마닝 주심이 한국 축구를 모욕했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 심판이 중국 팀에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축구 해설가 순재아이는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중계 중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스포츠 윤리를 해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타지키스탄과 0대0으로 비긴 후 17일 레바논과의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고용진 조심 아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중국 대표팀과 팬들은 심판 판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아시안컵 2조 조별리그의 첫 경기에서 중국 출신 심판의 판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다수의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심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찾아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출신으로 추정되는 주심의 인스타그램에는 16일 오후 기준으로 이미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심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무리한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최악의 경기를 치러야 했다. 다른 경기는 공정하게 판단해달라. 명백한 불공정 행위 등의 항의성 댓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심판의 판정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더욱 강한 어조로 불쾌함을 표현하는 등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제 축구계에서 심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 팬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심판의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공유에 감사드리며 다른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